자, 여러분, 63페이지, 문제집 63페이지 44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요, 기출지문인데, 기출문제인데, 공유농지를 분할하는 거니까 뭐예요? 공유물 분할이죠? 그럼 뭐예요? 03빵3, 0, 30개죠? 2.3%, 1,000분의 23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5번 문제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8억 5천일 때, 8억 3천일 때 취득세, 유상취득 시 세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취득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여기서 100분의 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라고 여러분한테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습니다. 물론 계산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45번 문제는 일단 요 전제에 대해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세대 1주택, 이런 전제에서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전제하에서 요 문제가 1에서 3%의 세율이 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무조건 돼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만약에 요 1에서 3% 주택 표준세율 요거 적용 대상인 세율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문제 전제가 1세대 1주택이거나 아니면 조동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몇 주택? 2주택까지라는 그 전제 하에서 요 문제가 성립되고, 또 다주택자인 공인당기 시가 8억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냥 요거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8억 5천을 얼마나 고쳐서 기억하면, 여러분 얼마로 기억하냐면 그냥 7억 2천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7억 5천으로 해가지고 세율 몇 프로? 2%. 요거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7억 5천일 때 2%다. 그래서 7억 5천보다 크면은, 그러면 7억 5천보다 크면 이제 2점 몇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 8억 5천으로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긴 한데 2.7%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7억 5천으로 해서 2%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46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특례세율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65페이지 해설에서 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서 6억 원 이하일 때 6억 원, 그러니까 거기 맨 위부터 봐야 되겠네요. 맨 위에 또 보시면은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 4주택하고, 그 다음에 4주택 이상 주택에서 4주택 이상 주택 이제 지워야죠. 이제 지우고, 농지 외의 것이 이제 4%고, 농지는 3%고, 이렇게 기억하고, 4주택 이상 주택 취득 요거 1세 4주택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4주택 이상 제외 이렇게 되는데, 그 가로 내용도 지워야죠. 지우고, 어떤 조건 하에서만 1에서 3% 정도 되느냐?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서 이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 몇 주택만? 1주택만. 이렇게 1에서 3% 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다 그러면, 자, 외 지역이다 그러면 1세 몇 주택? 2주택까지만. 자, 2주택까지만, 요거만 이제 얘네들만 1에서 3% 세율 적용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요. 자, 1에서 3%입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서 그 주택은 이제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을 거기다 써놓으셔야죠. 이제 4주택 이상 제외 그 가로 안에 그걸 지워버리고,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만 1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억 초과했을 때는 3%고요. 6억 원 이하 1%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이렇게 1.01에서 2.99%까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해설에서 표에서, 자, 무독립 8.15인데 다만 아까 얘기했어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몇 프로? 12%로 중과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47번 문제 여러분 또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원시 취득은 원 8, 2.8%고,
그다음에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 유시, 위시 몇 프로? 4%고. 증여로 인한 농지 취득인데, 증여 나왔다. 무독립 8? 이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규부받으면 무독립 8, 2.8%인데, 여기서는 비영리 사업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3.5%다. 이런 얘긴데, 그래서 무독립 8이로, 그래서 2.8%가 아니라 여기서는 3.5%. 비영리 사업자라는 말이 있었으면 무독립 8, 2.8%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이 주겠다고 해서 무독립 8위로 3.5%입니다. 1,000분의 35. 이렇게 1,000분의 35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정 같으면 비영리 사업자인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했는지를 꼭 밝혀놔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실정 같으면 바로 이거는 이의시적입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간에 출자자의 의도를 봤을 때 이것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취득한다고 해서 무독립 8위로 1,000분의 35, 3.5%.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보시고요. 4번도 매매로 인한 주택 5억 6천일 때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 1%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매매로 인한 주택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것도 어떤 조건 하에서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같으면 1세대 2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단서 하에서 6억 원 이하일 때 몇 프로다? 1%. 그래서 4번을 그런 요 조건 하에서 요거 맞는 것으로 하시고 5번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 2.3%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맞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4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8번 문제를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은 뭐예요? 0,3시계 2.3%.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랬습니다. 상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주택 아니라는 전자에서 무독립 8 이런데 이것도 역시 비영리 사업자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독립 8, 1호 3.5%로 생각하시고요. 3.5%로.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낮은 것은 0,3하고 상삼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는데 다만 여기서는 특례세율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례세율도 나오는데 매매로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60, 20이니까 몇 프로고? 4%고 4%가 최고 높죠?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 증가했다는 취득. 여러분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다.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물어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세율 중에 그러니까 원 8, 몇 프로? 2.8%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것은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도예요.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인데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이 정도예요. 그래서 몇 프로냐면 2%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도입니다. 간주취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어떤 거냐는 좀 이따가 우리가 또 뒤에 문제 나올 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낮은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거든요. 2%예요. 그래서 이건 중과기준세율이 법에 딱 정해졌어요. 2%거든요. 이게 1,000분의 12%. 그러니까 이게 5번이 2%가 최고 낮습니다. 49번 문제는 이게 작년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런데 단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1번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속이니까 상삼팔인데 농지면 상삼인데 농지 아니니까 상삼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재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증여, 기부 같은 무상 취득은 남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잖아요.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무독립 8, 2.8%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매립간 촉으로 원래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매립간 촉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0.8%거든요. 근데 여기 단서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원팔 2.8%입니다. 2.8%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중에 따른 취득 당시가액이 7억 원인 주택. 그런데 기출문제를 수정한 건데
수정한 건데 요 7억을 갖다가 얼마로 고쳐놓냐면 우린 기억하기 좋도록 그냥 얼마? 7억 5천으로 기억하시고요. 7억 5천으로 기억하시고 자 7억 5천이 2%니까 7억일 때는 1점 몇몇 프로겠죠? 그렇잖아. 1점 몇몇 프로고요. 1점 몇몇 프로고 그러니까 4번은 어떻든가 답이 아니에요. 7억 5천으로 했을 때 2%를 생각하시고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근데 이것도 역시 단서 조건이 달려야 돼. 문제 만약에 표준세를 보면은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1세대 1주택이나 2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단서 조건이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요 4번 지문은 이런 단서 하에서 1에서 3% 표준세율 적용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에서 3%요 표준세율은 어떤 경우에 얘네들만 1에서 3%, 1%부터 3%까지 이렇게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1에서 3%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취득 가격에 따라서. 자, 그런 얘기고 그런 전제하에서 4번은 어떤 간에 7억 5천이 2%니까 1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몇 프로입니까? 예? 자, 이거 U12시 몇 프로예요? 3%예요. 그래서 제일 표준세율 중에서 높은 것은 4%고 매매로 토지나 상가를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동의 8%로 일반인의 증여나 기부받아서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몇 프로라고요? 3%라고 했잖아요. 농지를 자 유상거래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6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정답입니다. 3%가 최고 높아요. 그 다음에 51번 문제, 50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5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상 사실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받고 이제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우리 중과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은 배경적인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배경적인 것은 오늘 생략하고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취득세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는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옛날에 취득세 10% 중과세했고 등록세에서 이제 중과세하지 않았고 요걸 합해가지고 이제 현재 취득세 세율이 구성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종전하고 세금 부담이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종전과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말이 나왔어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에 따르면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취득세 상산팔, 무동의 8에 U12시 1800 30개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요거 2%죠. 중과기준세율 2%에 몇 배요? 4배, 아이고 4배를 합한 세율로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중과세는 과미력적 운영 내 중과세가 있습니다. 과미력적 운영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어떤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역시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대도시내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는 대도시내 중과세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기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인데요. 자, 왜 용어를 그럼 달리 했냐고요? 옛날에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했고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고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는데 등록세에서만 중과세 했던 거. 이건 취득세만 중과세 했던 거. 이거를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를 합해요? 뺀 세율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외우시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배경적인 것은 제가 자 3, 4월, 5, 6월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결론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럴 때 사치성 재산이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런 건데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별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설을 말합니다. 별장이요.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이든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이든 누가 소유하든 상관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기본서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종류가 그냥 짐작만 하면 됩니다.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업소, 캬바레, 나이트 같은 이런 것들이고, 골프장이요. 골프장 사치성 재산인데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요. 그런 거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골프장. 그 다음에 골프장은요. 자, 골프장은 특이하게도 보세요. 골프장은 여기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신설 증설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문제 심각해지기 때문에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하는데요.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 매매 증여 등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하고 다른 사치성 재산과 달리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회사 어려울 때 매각, 구조조정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기수 갈 때는 중과세 안 하는데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나머지 애들은 별장이나 고부락장 같은 나머지 애들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얘네들은 무조건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중과세를 해요.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골프장만 산 아작내고 농약 범벅지고 등등 해서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한다. 근데 승계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야.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 3억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사치성재산이고,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 제외하고 영업용 선박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 3억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고요. 고급 주택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인데 얘는 중요한 것은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어디서만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치성 재산 아닌데 슬쩍 속이는 게 있어요. 저기다 집어넣고 사치성 재산 아닌 거. 먼저 골프 연습장 사치성 재산 아닙니다. 취득세 대상인 시설이지만 시설로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치성 재산 아니고, 골프 회원권도 자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 재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그 다음에 고급 자 항공기 이런 것들 사치성 재산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지. 고급 항공기 아니고 고급 승용차 같은 것도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인 것과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인 것과 아닌 것.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51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5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별장은 소유자 이위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중과세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대해서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럼 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꼭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눈에 켜두시고, 2번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으로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은 중과 대상이 된다는데, 개인이 사용하든 법인이 임직원이 사용하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그래서 중과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3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골프장은 보세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 간이 퍼블릭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고, 근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안 한다.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구조조정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가 워낙 큰 거다 보니까 골프장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4번 무도 유흥주점 영업장소와 룸사롱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한다. 자, 고급 오락장이라는 얘기죠. 고급 오락장은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데죠.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멀리 해야 될 곳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데잖아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데요.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급 오락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콜라텍을 가고, 그 다음에 중년은 나이트클럽을 가고, 그 다음에 요즘 청춘들은 헌팅 포차 무슨 저는 가보질 못해가지고 무슨 헌팅 포차 또 있고 또 뭐 있죠? 또 비슷한 데가 있던데. 클럽도 있지만 클럽도 있고 그 다음에 헌팅 포차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클럽도 못 가봤죠. 헌팅 포차도 못 가봤죠. 다 못 가봐가지고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그런 데가 어떤 데인지 나중에 시험 끝나고서 나를 어둠의 세계로 인도하실 우리 수강생분이 있으면 노는 건 본인들이 놀더라도 나도 또 구경 한 번만 시켜서 어떤 데인지. 그래서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런 데가 헌팅문차구나 구경 좀 하고 가면은 미팅 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저기들은 가본 같은 청춘들이 몇 명 있는데 나중에 꼭 어떤 데인지 알려주기 바라요, 여러분들. 궁금하네 진짜. 요즘은 진짜 가면 안 돼. 고급 오락장. 헌팅 포차는 고급 오락장이 아니에요. 법률상으로는 고급 오락장 아닌데 일반 음식점이라며. 그러니까 근데 그 고급 오락장 같은 곳이죠. 어떻게 간에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골프용권, 골프장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입니다. 금방 얘기했죠? 사실성재산에 골프장이 사실성재산인데 실적 이렇게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용권을 집어넣고 중과세한다고 속여요. 얘네들은 사실성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51번 같은 것도 꼭 알아두시고 5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상 중에서 고급주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고급주택의 요건은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고급주택 요건을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고급주택 중요한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다른 세목에서는 재산세, 다른 세목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다 하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 고급주택의 요건이 있는데 거기 해설에 보면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면적이나 다른 가액 기준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공통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에요. 그래서 가액 요건을 보면 거기 기억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요건은 필요 없고 그 끝에 보니까 그 주택의 시가순액이 얼마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취득 당시 시가순액 6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니은번도 역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주택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디귿번이요. 1구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밑줄이고요. 엘리베이터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돼요. 근데 니을번을 또 한번 보세요. 1구 건축물의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기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속하지. 즉, 위 니을은 건물이나 건물 가액이나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여러분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고 계신 분,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없잖아요. 자,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67제곱미터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제가 강의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에스컬레이터까지는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믿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쳐도 67제곱미터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손 좀 들어달라고 해도 하여튼 한번 내가 찾아갈까봐 그런 건지, 수영장 구경시켜달라고 내가 찾아갈까봐 그런 건지 한 번도 하여튼 안 알려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세요.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단지에 있는 수영장 말고 여러분들 단독주택인데 수영장 있고 이런 주택이면 보세요. 면적 가액 기준 따져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설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 고급주택이 돼요. 면적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해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순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해야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저 시골 같은데 땅값 싼 곳에 땅 사고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집값 땅값 얼마 안 되는데 다만 몸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 6억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구이트로 봐가지고 다가구 주택도 원래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그 2455제곱미터 초과하는지를 봐요. 두 번째 줄에 공동주택의 면적 요건은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역시 주택의 시가총액이 맨 마지막 제출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예요. 왜 분양광고에? 245라고. 숫자 잘 보세요. 245제곱미터, 2455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 6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은 자세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살성재산인데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한다는 거. 그 요건,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공통적으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 빼놓고는 다 가액기준과 결합하는데 주택 취득상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52번 문제는 봐야죠. 틀린 건데 고급주택 요건 2번 보세요. 일부 건물의 엘리베이터 200km 이하 수용 제외하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의 수영장 중 1기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중앙건물로서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그런데 사실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이 된다. 이런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어떻든 간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가액기준과 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 때문에 2번 점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고요. 그 다음에 53번 문제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정답 문제 읽고 정답 그 5번 점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해서 54번 문제로 갑니다. 54번 문제로 가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며 지자체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상가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보아서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정한다는데, 자, 여러분요, 우리가 교환은 유상취득입니다. 그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취득이잖아요. 교환으로 자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아서 1,000분의 44% 세율을 정한다. 토지 맞죠? 네, 상가 토지 4%. 그 다음에 3번 과미력 적용 내 공장에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중이 배제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그 다음에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한번 보세요.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는요,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는 취득세에서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는 취득세에서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의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냐 그러면 먼저 과미력제 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세를 해요. 그럴 때 과미력적 원역이라고 하지만 단 산업단지나 유치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는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이런 데는 중과세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이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업종에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신설은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되어야 되느냐?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돼봤자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증설은 요건 몰라도 돼요. 기존 공장에서 면적이 20% 이상 늘어나거나 면적으로 330제곱미터 늘어날 때 증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사업용 과세 물건,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그러면 자,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요. 또 그 다음에 또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근데 단 공장 신증설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시행규칙 내용이라 좀 깊은 내용이지만 여기가 과밀옥제 권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면 과밀옥제 권역 내에서요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합니다. 그러면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 집중, 경제 집중 없다고 봐가지고 승계 취득은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아요. 새롭게 인구입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업종 변경, 과밀옥종 내에서 공장 업종 변경한다.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자 새롭게 인구입이 없잖아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하는 일만 바뀐 거니까 치약 만드는 공장에서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또 과밀옥종 내에서 내로의 이전 있죠. 요 이전도 내에서 내로의 이전은 역시 새롭게 과밀옥정원으로 인구입이 없다고 봐가지고 중과세 안 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 같은 것은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합니다. 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또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요.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요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때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중과세하지 않는데 5년 이내 토지건축물 짓고 법령 반대식으로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이때 공장 신증설은 또 중과세를 합니다. 신증설은 중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여기 있든 서울로 이전 중과세하고 고도로 인구가 경축되어 있으니까 또 과밀옥정 내에서요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에도 또 중과세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한번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54번 문제 3번 지문이요. 과밀옥정 내 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포괄적이란 말이 실전 같으면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포괄적 승계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로 이렇게 한다? 배제된다. 이거. 내에서 내로 이전은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중과세지 않고 승계 취득. 포괄적 승계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한 재산 포함해서 취득,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대도시 내 중과세잖아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 사적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정 내 중과세인데 과밀옥정 내 중과세에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 내 중과세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과밀옥정 내 중과세 두 번째는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칸이 모자라서.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밀옥정 내 중과세, 지금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를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 과밀옥정 내 중과세 두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과밀옥정 내 중과세 두 번째는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요. 요거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 본점용이나 주사무소용이어야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여기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부동산 취득은요. 이때 부동산 취득은 이거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신축이나 신축이나 증축할 때 자, 중과세를 합니다. 그런 거, 그지?
승계시도, 기존의 빌딩을 승계시도 가면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이런 정도. 그래서 과밀협경내 중과세 두 가지 중과세는 경우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대도시내 중과세. 지금 문제침은 나온 거. 이 대도시내 중과세,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한 과밀협적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대도시내 중과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에 두 배를 뭐 한 세율이요?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죠, 금방? 그럴 때 어떤 때 대도시내 중과세하느냐? 첫 번째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으로 내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예요.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된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이때 법인은요. 여기서 법인은요. 보세요. 이 과밀협경내 중과세와 달리 여기서 법인은 자, 이게 본점이든 자, 그다음에 지점이든 또 주사무소용이든 분사무소든 이거 다 포함합니다. 이거 다 괜찮아요. 다 오케이예요. 다 괜찮습니다. 다 중과세입니다.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포함합니다. 이때 부동산 취득은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중과세예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중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저 과밀협적 원형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과 달라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똑같다.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다 중과세예요. 다 중과세. 이것도 다 포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다시 54번 문제 3번은 틀린 이유는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과 중과세 두 배가 합한 세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두 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봅니다, 여러분. 고급주택과 고급락장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올해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라고 했어요? 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60일.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한 경우는 상속계획일로부터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수술되면 9개월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세 제한한다. 어차피 고급태고 고급락장 같은 거로 쓸 것도 아닌데 중과세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포인트는 며칠 내? 60일.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60일 기억하고요. 올해 취득세는 무조건 60일이다. 5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별장이든 고급락장이든 고급택이든 그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바닥 면적의 무조건 몇 배입니까?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합니다. 근데 도시지역은 5배, 도시박 10배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에서 1세대 1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몇 배? 5배. 도시박은 몇 배? 10배. 근데 지방세 무조건 몇 배다? 10배입니다. 그래서 이거 5배 자 틀렸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10배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란 비업무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하고요. 3번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이트로 봐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이트로 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가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단독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합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1구의 고급주택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가구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좋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넓은 집에 혼자 살지 말고 구분해가지고 세를 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급주택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2, 4, 5,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전체를 건물의 연면적 따져가지고 대지면적 따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택 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급택, 다가구택은 고급택, 공동택처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바, 고급택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로 규정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과세 한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에 익히면 돼요, 이런 것들. 3번 지문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안유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안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착공한 경우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거 며칠로 돼 있어야 돼요? 예? 며칠로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60일로 돼 있어야지. 올해 30일 날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0일 날 무조건 틀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60일로 고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까지 30일, 작년에 개정이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5번 지문은 30일 며칠로 고쳐? 60일로 고쳐야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아셨죠? 고쳐놓으세요, 60일로. 그래서 30일은 틀립니다. 56번 문제 봅니다. 56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과미력 적원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과 공장 신증서를 위한 사업용 과세를 수반한다. 과미력 적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이런 것들. 2번 취득세는 표준 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과세율에는. 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56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3번 지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비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가끔 휴가처럼만 이용하면, 이런 것들. 4번 지문 한번 봅니다. 과미력 적용 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을 하는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자가 다른 때는 그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공장 신증설한 것으로 중과세를 적용한다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냥 편하게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알고 그냥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지나갑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란 사람이 갑의 토지 위에 을이란 사람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어요. 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를 거냐는 건데, 이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하는 거지 공장 신증설한 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장 신증설한 자가 신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증설한 것으로 봐서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 틀렸습니다.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증설한 것으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한번 이 그림, 토지, 갑 토지 소유인데 그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 굴뚝에서 연기나, 그림이 좀 엉성하지만 이 그림을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처럼 머릿속에 한번 찍어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해서 그 공장을 수도권 과미력 적용으로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그랬죠?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는데,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5년 경과된 후에는 시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에 익히고 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72페이지 넘어가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이 뭐 57번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5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1번 지문이요. 시험에 이미 나왔었는데요.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1구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었는데, 자, 법인이 조원번에 후생복지를 위해서 취득하는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 주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바뀌었는데 중과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건축물 취득 후 3년 내 토지건축물이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세율 적용에 관한 얘기인데요. 좀 깊은 내용인데 59번, 2번, 3번 지문은 좀 깊은 내용인데 토지건물 취득 후요 몇 년이냐면 5년 내입니다. 이게 5년 내 토지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럼 사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고 자,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것이 과미력 정도의 중과 대상이 되면 과미력 정도의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자, 포인트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좀 깊은 내용인데 세율 적용에 관한 건데 좀 깊은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거냐면 한번 봅니다. 자, 토지건축물 취득 후요. 먼저 보세요. 이 시점에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때 표준세율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5년 내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서 5년 내 이게 5년 내 용도 변경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로 추징하는데 다만 포인트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그 사치성 재산이 됐을 때 그 전체 가액에다가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게 또 토지건축물 5년 내 용도변경소에 착공해가지고 과미력적 운영 내 중과 대상이 됐다. 역시 전체 가액에다가 해당 중과세율, 과미력적 운영 내 중과세율, 표준세율에다 중과세율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전체 가액에다가 이렇게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봅니다. 토지건축물 취득 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년 이내 여기에 중과세율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만자 같은 거 안 들어가면 5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그죠, 여러분들? 3년 이내 만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간에 토지건축물 취득 후 취지를 알고 가시면 되고 5년 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세율 대상이 되면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전체 가격에 대해서. 근데 3번을 볼게요. 고급주택, 별장, 그룹성, 고불악장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한 경우가 그러니까 원래 사성 재산이었는데 증축개축 개수한 경우가 일반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 고불악장이 됐어요. 그때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이때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다가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게 이제 원래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적 재산이었던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이것을 증축, 개축, 개수 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가격은 3억이었는데 아니면 원래 고급 주택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적 재산이었을 때 원래 3억이었는데 이게 증축, 개축, 개수에서 고급주택, 고불악장이 되면서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되면서 고급 오락장이 되면서 이게 만약에 10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는 포인트가요. 이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증가된 요 깊은 내용인데 좀 잘 보세요 한번 고득점을 위해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 요 사례 같으면 지금 얼마라고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 3억에서 10억 됐으니까 얼마? 7억.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 여기다가 중과세율, 해당 사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해서 사적재산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가액에 대해다가 중과세를 중에서 추징하는데 자, 일반 건축물일 때는 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럴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다가만 중과세를 적용한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적용에 관한 얘기인데 좀 깊은 내용인데 한번 비교하시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3번은 맞고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시면 아까 된 거고 읽어본 거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60번 문제 봅니다. 60번 문제를 보시면요. 60번 문제부터는 잠깐 또 좀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